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좀 해봤죠. 설계는 무엇이냐, 해석은 무엇이냐. 잠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다시 돌려보시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해석을 위한 가정과 설계를 위한 가정이 있었죠. 해석을 위한 가정에서는 평면 유지의 가정이 있었고 완전 부착, 그다음에 응력 변형도라는 요 세 가지가 있었고요. 설계를 위한 가정에서는 콘크리트에 발생되는 인장은 무시한다.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을 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해서는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등강력 블록화를 시킨다. 이 정도 선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진행할 부분이 순인장 변형률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순인장 변형률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순인장 변형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최외단 철근의 인장력이 발생됐을 경우의 변형률을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허용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인장 변형률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호는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고요. T는 인장이라는 말의 텐션을 갖고 와서 입실론 T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계속 입실론 T 값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용어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뭐냐? 공칭 강도에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인장 변형률을 의미한다. 프리스트레스나 크리프나 건조수 중 온도 변화에 의한 변형률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철근에 발생되는 최외단 철근에 발생되는 인장 변형률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상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보가 이게 보의 형상을 알까 모르겠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배우면서요. 이게 보가 이게 네모나게 생겼죠. 그리고 외부에 이것을 우리가 스트럽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바로 주인장 철근이에요. 주인장 철근. 위에 거는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압축 철근이 되겠죠. 그럼 이게 단순보라고 우리가 표현을 심플 빔을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하중이 이렇게 쭉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에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아래로 처지는 모멘트를 정 모멘트, 위로
솟구치는 모멘트를 부모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 이 녀석은 아래 부분에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래쪽에 지금 배근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단 배근이니까 이렇게 배근이 돼 있고 상부에 앞쪽 배근이 이렇게 돼 있고 스트럽이 여기를 감싸고 있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스트럽이 되고 여기에는 요 두 가지가 주인장 철근이 된다. 그러므로 눌렀을 때 이 녀석은 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모멘트가 발생을 하면서 철근이 이렇게 늘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메인 철근이 이렇게 늘어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버티려고. 그럼 바깥쪽으로 인장이 막 발생을 하죠. 이때 발생되는 이제 인장 변형률을 우리가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KCI 12 기준에서는 요 주인장 철근에 대한 인장 변형률 그 값에 따라서 압축 지배 단면과 인장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으로 분리를 해서 이 세 가지 구간에서의 리덕션 팩터, 강도 감소 계수를 각각 다르게 그리고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음 수업 때 저희가 일부 등강교 블록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 순간에 제가 리덕션 팩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강도 저감 계수라고도 표현하고 감소 계수라고도 표현합니다. 강도 저감 계수, 강도 감소 계수가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다? 바로 순인장 변형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오늘 바로 보죠. 오늘 바로 제가 한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강도 감소 계수와 순인장 변형률 간의 상관관계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쭉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단면이 이렇게 되면서 하부는 인장, 상부는 압축, 컴프레션과 텐션이 발생한단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래쪽은 벌어지려고 하고 위쪽은 겹쳐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밴딩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상부는 이렇게 눌려지려고 한단 말이죠.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압축력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저항을 하고 하부는 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인장에 대해서 철근이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이런 응력 변형률에 대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때 상부에 우리가 극한 변형률을 얼마로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극한 변형률을 바로 0.003으로 저희가 극한 변형률을 제한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설계를 위한 가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발생되는 요 변형률을 갖다가 우리가 입실론 t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갖다가 이제 삼각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얘는 입실론 u는 0.003이고 얘는 입실론 t고 여기까지의 유역 깊이를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했고 삼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순인장 변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입실론 t는 요 구간을 우리가 c라고 표현하죠. 요 구간은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구간은 c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dt라고 표현합니다.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이걸 설명할 때는 여기가 아니네요.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최외단 철근이니까 이 하부 철근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부 철근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입실론 T가 되고 이게 입실론 U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제일 상부에서 떨어지는 여기 깊이가 입실론 DT가 되고 여기 중립축까지 여기가 중립축이죠. 변곡점이에요. 응력이 발생되지 않는 위치. 중립축까지 거리를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결국은 여기에 따른 삼각함수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로서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해 보면은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C분의 dt-c 곱하기 0.003이라는 순인장 변형률 공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값은 뭐보다 커야 되냐? 이걸 좀 다시 적을게요.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3인데 이 값은 뭐보다 커야 된다? 2배에 해당되는 철근의 변형률과 그 다음에 0.004 중에 최대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래야 무슨 단면이다? 이게 바로 이쪽 면 지워도 되겠죠? 이게 바로 인장 지배 단면입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총 세 구간으로 이제 나눠지는 인장 지배 단면과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 이게 인장 지배 단면이 뭐냐는 거죠. 인장 지배 단면. 철근이 하부 철근이 당겨지는데 거의 인장력에 거의 뭐 100%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인장력에만 무조건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둥에 있는 철근은요? 기둥에 철근이 있어요. 기둥은 위에서 힘이 이렇게 누르죠. 누르게 되면 기둥은 압축 철근 아닌가요? 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둥도 그 지진이 발생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바깥면에서 인장, 이쪽으로 움직일 때 바깥면에서 인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압축 철근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장 철근으로 모두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변형률에 따라서 지금 이게 0.004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그릴 건데 그 그래프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은 얼마로 저희가 가정을 했다? 바로 0.003으로 가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무엇이다? 순인장 변형률이라는 녀석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 파이 값이라는 강도, 저감, 개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압축 변형률이 0.003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순인장 변형률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삼각비로서 표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입실론 T값 순인장 변형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중립축이죠. C까지 거리를 중립축이라 그러고 이제 이건 조금 더 등경을 부를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C까지의 축을 갖다가 우리가 중립축이라 표현하는데 중립축과 그 최외단 철근까지 거리와 중립축과 입실론 U값과 입실론 T값에 대해서 비례비로 계산을 해보니 순인장 변형률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이 값이 그 2배의 철근의 변형률과 0.004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궁금하죠. 입실론 Y는 그럼 뭘까라는 거죠. 뭐죠?
이건 간단하죠. 자,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이죠.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변형률의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해되나요? 후크의 법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실론 y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실론 y는 응력을 탄성계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철근의 탄성계수 S와 철근의 강도니까 시그마 S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SD400으로 가정하면 FY가 400 메가파스칼이고 400이죠. 응력과 똑같은 말이죠. 시그마 S와 FI는 동일한 값이고요. 400을 2빵빵빵빵빵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0.002가 됩니다. 그럼 2배의 0.00이니까 0.004가 되죠. 같은 값이 되죠. 그러니까 기준 값은 ST400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SD 500, SD 600이다. 뭐가 바뀌죠? 이 위에 수치가 바뀌면서 이게 0.0025, 0.003으로 바뀌게 되죠.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얘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FI400에서는 모두 얘가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수치를 0.004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부터 이제 인장 지배 단면과 압축 지배 단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인장 지배 단면과 압축 지배 단면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무조건 인장이다, 무조건 압축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구조에서는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그러한 이유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게 있는데 그럼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순인량 변형률 입실론 T와 강도 저감 계수의 상관관계. 네. 그냥 관계라고 표현하죠.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두 개. 순인량 변형률과 입실론 T와 강도 저감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순인량 변형률 입실론 T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C분의 DT-C에 0.003으로 계산하고 이 수치는 2.0 입실론 Y와 0.004 중에 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이랬을 때의 관계가 우리가 인장지배 단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구간,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과 인장 지배 단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축은 강도 저감 계수 파이로 결정되죠. 파이 값과 x축은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강도 저감 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압축 지배 유효한 기둥 같은 경우는 압축 지배 단면이니까 사각 기둥은 0.65라는 강도 저감 계수를 쓰더라. 그리고 동그란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0.70이라는 강도 저감 계수를 쓰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주 인장 철근에 해당되는 보의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주 인장 철근에 해당되는 것은
85%를 쓰더라. 65%, 70%, 85%의 강도 저감 계수를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과 인장 지배 단면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에 대한 한계 지점은 우리가 0.002로 표현을 했습니다. 입실론 S 값을요. 그리고 인장에 대한 녀석은 우리가 0.005라는 입실론 S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럼 압축이 지배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70%의 철근과 65%의 철근은 모두 파이 값을 0.6570을 무조건 다 써도 되죠. 이 0.00 이내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순인장 변형률에서는 순인장 변형률이 최소 허용 지금부터 이제 최소 허용 변형률량이 나오는 거죠. 그 녀석이 0.005를 초과했을 경우에 파이값을 0.85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간이 갈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갈라진다? 여기를 압축 지배 단면. 요 구간을 인장 지배 단면. 요 가운데는 압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계산하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삼각비로서 우리가 현재 오는 어느 위치 포인트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로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바로 변화 구간 단면이에요. 이 값은 분명히 이 입실론 t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파이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도 저항계수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입실론 t 파이로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입실론 t 값을 어느 지점에 대해서 입실론 t 값이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t 값이 그러면은 요 포인트에 대한 강도 저항계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맞나요? 여기에 파이 값은 얼마인데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은요. 무조건 0.85. 요 구간은 무조건 0.65를 써. 0.65나 0.70을 써. 원형 기둥인 경우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몇 분 나왔지? 뭐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이왕 하는 거 이거 계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65%나 70%에서 상향이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FI 400 메가파스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 무조건 입실론 t 값은 FI 400인 경우에는 0.002에 입실론 t 값에 0.005라고 우리가 최소 허용 변형률을 우리가 해놨어요. 이게 변하게 돼요. FI 500은요. 이게 0.002는 맞아요. 이 변화 구간 단면이고요. FI 5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최소 허용 변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수치는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순인장 변형률이라고 계산을 해. 근데 왜 두 개가 다르냐라는 거죠. 최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철근 강도랑 연관이 있어요. 철근 강도. 그러면 이 값은 몇 배죠? 지금 아까 순인장 변형률이 0.004라 그랬죠. 이게 2.0이라 그랬죠. 2.0 입실론 y 값이 인장 지배 단면의 최소 값이라 했으니 최소 허용률의 변형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얘는 2.5 입실론 y로 표현됩니다. 입실론 s라는 녀석 자체가 2.5 입실론 y. 그러면 fy 400일 때는 이게 0.005가 맞겠죠. 2.5니까. 그럼 만약에 fy 50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실론을 계산해 보면 500을 빵빵빵빵으로 나누니까 0.0025가 나오고 이곳에 대해서 2.5배이기 때문에 대략 0.00625가 나오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기 있나? 어쨌든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뭐 다음 주에 뭐 진행해도 되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25분을 초과했네요. 우선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니까 일단 순인장 변형률과 강도 저감 계수는 여기에서는 압축 지배 단면과 변화 구간 단면과 인장 지배 단면으로 우리가 요 최소 허용 변형률로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순인장 변형률 위치에 따라서 강도 저감 계수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두었느냐? 최소 이만큼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제한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게 최소 허용 변형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인장 변형률과 최소 허용 변형률은 다르다. 순인장 변형률은 2.0 입실론 y로 표현하지만 최소 허용 변형률은 2.5 입실론 y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